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출자가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남아있는 주택론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건 어느 은행을 가도 디폴트로 그렇습니다. 대출자가 사망을 하면 그 집은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넘어가고 남아있는 대출금은 안 갚아도 돼요.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지만 일본은 그냥 일반적으로 디폴트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면 돈 안 갚아도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노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건 저건 뭐냐? 거기에다 플러스 이유를 좀 더 내면 저기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거 걸리면 주택론 바로 제로로 됩니다. 안 갚아도 돼요. 주택은 자기 거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 뭐가 있냐? 나머지 질병이 걸려서 1년간 회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 주택론 안 갚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의 주택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라셨나봐요. 그리고 이상한 댓글도 엄청 달리더라고요. 일본 주택론은 대출자가 사망을 하면 기본적으로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됩니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집은요,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영상 올렸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본인이 못 봤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본 영상을 보셨을 건데요. 제 채널에서 처음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놀라시는데 좀 더 자세히 사실대로 이야기해보자고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그런 영상들은 과연 어떤 영상을 보셨길래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가끔은 한국에서 또는 다른 유튜버에서 하는 말을 크로스 체크합니다. 제가 크로스 체크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제 예전에 저랑 정말 친했던 스위스 친구랑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엄청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엑스포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 엑스포 93년에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여수에서도 엑스포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엑스포 개최하려다가 실패했는데요. 안타깝죠. 다음에는 엑스포 꼭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전에서 열렸던, 여수에서 열렸던,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열렸던 엑스포 다 그냥 똑같이 엑스포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그리고 스위스 친구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 그걸 세계 만국 박람회라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세계 만국 박람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부산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거, 그것만 만국 박람회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친구는 엑스포에 도우미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엑스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요. 엑스포 도우미 하려고 하던 일? 그거 때려치고 엑스포 도우미 하라고 간다고 그래서 외국 나가고 막 그랬던 친구이거든요. 물론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엑스포고 템포러리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엑스포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 만국 박람회, 세계 최대급 엑스포는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그랬던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엑스포가 세계 만국 박람회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대급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만 세계 만국 박람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주택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시청자분이 보고 계셨던 다른 영상이 거짓말인지, 그리고 제가 확실히 본 영상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일본 주택론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 받는지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연봉에 따라서 주택론이 얼마 받는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얼마 받을까요? 일본인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본의 국세청 자료만 보고 일본인의 평균 임금이 443만 엔이라고 말하는 건 일본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말 하는 게 정말 웃긴 겁니다.
저 속에 숨어 있는 페이크, 한국인이 이해 못하는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이 잘 사냐, 일본이 잘 사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일해봤고, 미국에서도 일해봤고, 일본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정말 훌륭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를 비난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일본의 이 국세청 자료는 한국인이 이해 못하는 일본만의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의 자료 통계청에 들어가 있고요. 일본 연봉의 벽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본은 결혼하고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또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전업주부로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서. 근데 애들을 그 육아를 하기 위해서 전업주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되고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전업주부들도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전업주부들이 일부러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안 받게 그렇게 자기 알바를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더 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 정부의 하나의 과제이고요. 지금 현재 총리가 그거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일본이 그 여러 가지 알바, 한국하고 좀 다른 알바생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알바생들까지 다 포함한 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게 국세청 자료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 한국분들이 일본에 많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이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후생노동성 자료이고요. 이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일본 사회 초년생, 이 사람들이 22살, 23살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초반에 월급 얼마 받냐? 22만 엔이 기본급이에요. 근데 22만 엔보다 저는 낮게 받는 회사는 잘 못 봤어요. 제 댓글에 일본의 IT계로 들어와서 기본급이 18만 엔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런 대우로 일본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본 사회는 자기 나이 플러스 만엔이라고 해요. 그건 일본 사회인 거고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습니다. 마이너스 2년 3년 빼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일본은 22살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는 일도 없어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지도 않고 휴학하고 영어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취업 준비 별로 안 하고 회사 입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2년 3년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때부터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간은 회사에서 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의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본의 임금 많이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아무튼 현재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면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금 평균 얼마 받냐? 남자 여자 평균해서 얼마 받냐? 4,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놓고 보면 5,700만 원이 지금 전체 평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대학교 졸업하고 오잖아요. 대학생들 평균은 얼마냐? 남자 여자 다 평균해서 5,800만 원이 평균입니다. 남자만 놓고 따져보자고요. 남자만 놓고 따져보면 6,300만 원, 630만 엔 받는 게 일본 전체 평균입니다. 이게 국세청 자료하고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가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만 놓고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나이 불문, 학벌 불문해서 기간제로 종사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지금 얼마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이치에서 연봉 1년 차가 5천만 원 넘게 받고 있어요. 보통 본인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받습니다. 일본 대학교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인 5,800만 원, 남자, 여자 다 합쳐서 5,800만 원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이거 은행마다 조금씩은 차이 있는데 보통 본인 연봉의 7배에서 8배 그 사이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8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4억 5천 정도 빌릴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아직도 2억 원대 집들 넘쳐납니다. 4억 원 빌리면 저희 동네에 막 그 최신식으로 태양광 다 깔고 최고급 라인 다 깔아도 4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집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현재 수중에 돈 하나도 없어도 저 대출금으로 집도 사고 집 사고 나서 뭐 보험 넣고 이런데 저 돈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도쿄에서 고급 빌라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요즘 1억엔 10억 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못 사죠. 그거는 부부가 도모하다라끼 맞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이율이 얼마냐? 0.2%대, 0.3%대도 넘쳐납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 이율이 싸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에서 주택론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론 받은 잔고가 나머지 금액의 0.7%로 13년간 공제를 해줘요. 한국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일본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저 정도 금액을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0.3%로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7%만큼 일본 정부에서 세금 공제해줘요. 남는 겁니까? 안 남는 겁니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것 때문에 대출자가 나머지 병들 도중에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한 달 이상 남아있는 회사에 주택론 못 가요? 안 갚아도 그러면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 이건 안 나오잖아요. 어느 그럼 주택론 은행을 어떻게 가도 갚어? 디폴트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주택론이 주택자가 사망을 하면 안 그 갚아도 집은 돼. 주택론.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가족들한테 일반적인 넘어가고 시스템이에요. 남아있는 한국에는 대출금은 없지만 안 갚아도 돼요. 일본에서는 한국에는 그런 이게 시스템이 너무한 없지만 겁니다. 일본은 그냥 이거 안 갚는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디폴트야. 내가 그렇기 제가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사망하면 아니고 돈 안 갚아도 제가 돼요 라고 하는 심보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렇다니까. 이게 할인 너무한 티켓이 있어. 겁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아디다스 보여주고 있는 건 저건 나이키 뭐냐? 신발 10만 원짜리 거기에다 살려고 그래. 플러스 근데 10% 이율을 좀 더 20% 내면 할인하는 티켓이 저기에 있어. 암, 쓸지 뇌졸중은 심근경색 본인이 이런 거 걸리면 판단하는 거죠. 주택론 근데 저 바로 같으면 제로로 쓰겠습니다. 됩니다. 아니 안 갚아도 때에 돼요. 따라서는 주택은 자기 아디다스 거 되는 나이키 겁니다. 신발을 공짜로 거기에 또 준대. 플러스 뭐가 있냐? 그러면 나머지 공짜로 질병이 받아야죠. 걸려서 안 받으면 1년간 어떡하나? 회사를 보시는 못 건 갔어요. 일본 그러면 통계청 주택론 자료인데 안 갚아도 통계청 됩니다. 자료 보면 플러스 연령별 부채 저것 비율인데요. 때문에 40대 40대 미만이 미만이 때문에 부채가 더 한 달 많습니다. 이상 저 파란색이 회사에 부채 못 가요? 비율인데 그러면 40대 월급 안 미만이 나오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럼 높거든요. 주택론 어떻게 갚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40대 주택론이 미만이 공제됩니다. 안 주택론 갚아도 때문에 돼, 저렇게 부채가 이게 많습니다. 일본의 그럼 일반적인 저 부채가 시스템이에요. 돈 없어서 한국에는 돈 못 갚고 없지만 주택론 일본에서는 때문에 이게 빚이 많이 너무한 져가지고 겁니다. 이거 안 갚는다고 있어서 그래서 손가락 내가 쪽쪽 빡고 제가 있는 이상한 그런 사람이 상황이냐?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심보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아니라 일본은 일본에서는 월세 그렇다니까. 사는 사람이 할인 훨씬 티켓이 부자인 있어. 겁니다. 내가 아디다스 월세 사는 사람이 나이키 신발 주택 10만 원짜리 가지고 살려고 그래. 있는 사람보다 근데 10% 훨씬 20% 돈이 할인하는 많이 티켓이 들어가요. 있어. 그걸 그래서 쓸지 안 일본에서 쓸지는 집 있는 사람이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 판단을 월세 하는 살고 거죠. 있는 근데 저 사람이 같으면 부자인 거라니까요.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 때에 사람들이 따라서는 많이 모르고 아디다스, 월세 사는 나이키 사람들이 신발을 공짜로 일본에서 준대. 월세 산다고 그러면 그래서 불쌍하다고 받아야죠. 그러는데 안 그거는 받으면 진짜로 3년 어떡하나? 4년 있다 한국 보시는 돌아가시는 건 일본 통계청 그분들은 자료인데 이제 월세 통계청 살다가 자료 한국 보면 들어가니까 연령별 어쩔 수 없는 부채 상황이지만 비율인데요. 일본에서 40대 쭉 미만이 사시는 부채가 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저 살고 파란색이 있다. 부채 그러면 비율인데 그 사람들이 더 40대 부자라니까. 미만이 저처럼 극단적으로 돈 없는 높거든요. 사람들이 집 그 살아요. 이유가 그래서 뭐냐면 한국하고 40대 전혀 미만이 다릅니다. 한국처럼 주택 돈이 론 때문에 없어가지고 저렇게 집 못 산다? 부채가 이거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통하지 저 않습니다. 부채가 일본에서는 돈에서는 돈 돈 못 있으니까 월세 사는 갚고 거야. 주택 한국하고 때문에 전혀 빚이 많이 져가지고 정반대의 상황. 저거 못 갚고 있어서 손가락 쪽쪽 빡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그게 아니죠? 일본은 월세 사는 사람이 훨씬 부자인 겁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집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라니까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월세 산다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로 3년 4년 있다가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월세 살다가 한국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에서 쭉 사시는 분들이 월세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부자라니까.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집 사요.
그래서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한국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집 못 산다? 이거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돈 있으니까 월세 사는 거야. 한국하고 전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